카를 마르크스는 금수저 출신이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번듯한 지식인으로서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화려한 살롱이 아닌 매연 가득한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노동자가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하는 소외를 목격하고 분노하죠. 그는 공산당 선언에서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라고 주장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게임에서는 생산수단이라는 사기템을 가진 부르주아가 변변한 아이템조차 없는 프롤레타리아를 일방적으로 털어먹는 구조라는 거죠. 이 착취의 굴레를 끊기 위해 그가 처방한 몰약이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소수의 자본가가 다시 갑질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생산수단을 사회의 공동재산으로 만들기 위해 혁명으로 주도권을 잡은 다수의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국가 운영의 운전대를 잡는 거죠. 결국 그가 꿈꾼 종착역은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공산주의였죠.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에서 잃을 것이라고는 샀을 뿐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며 공산당 선언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업적은 그가 설계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가 던진 혁명의 경고가 자본주의를 변모시켰다는 데 있죠. 자본가들은 혁명으로 모든 걸 이룰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와 아동노동 금지 등의 전략적 양보를 선택했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현대 복지국가의 토대가 됐습니다. 이익을 아주 약간 양보해서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오히려 싸다라는 것을 자본가들이 깨달은 겁니다. 마르크스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최저임금에 하루 16시간씩 유독한 공장에서 일하며 연금도 건강보험도 없는 비참한 노후를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현대 유럽과 미국 역사는 노력에 집중되어 있다. 정치, 경제, 정신적 족쇄에서 자유를 획득하려는 노력에 인간을 구속했던 족쇄에서 핵심어는 freedom. 주제는 현대 서구 역사는 자유를 획득하려는 노력의 역사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자유를 얻으려는 노력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유럽인과 미국인은 정치와 경제적 자유를 누려왔다. 2번 오늘날 이 세계에서 정치적 자유가 여전히 드물다. 3번 현대 유럽에서 일부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의 결핍에 시달렸다. 4번 특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했다. 보기 1번은 첫 문장 내용과 상반되고 보기 2번은 첫 문장만 봐서는 아직 알 수 없으며 보기 3번은 첫 문장에서 추론할 수 있네요. 보기 4번은 상식적으로 특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특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해야 말이 되겠죠. 3번이 정답으로 유력해 보입니다만 보기 2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유를 위한 전투에서 싸웠다. 즉 새로운 자유를 원했던 사람들이 방어할 특권을 가진 자들에게 대항하여.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 혹은 추상 명사로 해석합니다. 즉 the oppressed는 억압받는 사람들 혹은 억압 중 하나로 해석하면 되죠. 하나의 계급이 지배에서 해방되기 위해 싸우는 동안 그 계급은 본질적인 인간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자신들을 믿었으며
따라서 하나의 이상에 호소할 수 있었다. 즉, 억압받는 모든 사람에게 뿌리 박힌 자유를 위한 갈망에 호소할 수 있었다. as such는 그것으로서 라는 뜻이지만 문맥에 따라 본질적으로 라고 의역했습니다. 이런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골치 아프게 생각하기 싫다면 그냥 무시하세요. 대개 이런 구절은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자유를 위한 오래된 그리고 사실상 계속된 싸움 속에서 하나의 단계에서 억압에 대항하여 싸웠던 계급들이 자유의 적의 편에 서게 되었다. 승리를 쟁취하고 새로운 특권을 방어해야 했을 때, 이 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태의 변화가 원인, 행동의 변화가 결과군요. 즉, 피억압자가 기득권이 되면서 자유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는 배신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다시 핵심어는 freedom. 주제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배신. 다시 문제를 봅시다. 보기 2번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이 글의 작가는 자유 획득 후에 배신을 폭로할 뿐이지 자유의 희소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보기 3번의 일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지문의 맨보다 좁은 범위를 가리키지만 논리학적으로 전체가 그러하다면 일부도 그러하다는 참이므로 정답이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 영국 철학자 칼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역사주의라고 비판합니다. 역사주의란 역사가 정해진 철길을 따라 미래로 달린다는 생각이죠. 포퍼의 눈에 공산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온다라는 주장은 과학이 아니라 검증 불가능한 종교적 예언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공산주의라는 이론 하나로 예언할 수 있느냐는 거죠. 실제로 마르크스주의는 묘하게 기독교와 닮았습니다. 고난의 역사는 죄 많은 세상과 유사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최후의 심판과 너무 비슷하죠.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면 노동자의 낙원이 올 것이라는 믿음은 십자가를 붉은 깃발로 바꾼 유사 기독교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마르크스는 잠깐만 독재하겠다고 말했지만 권력은 한번 잡으면 죽어도 놓기 싫은 법이죠. 조지 오웰은 소설 동물농장을 통해 이 점을 아프게 꼬집습니다. 인간 주인을 쫓아낸 돼지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옛 동지들을 향해 채찍을 드는 모습은 혁명의 슬픈 현실이죠. 피지배자들의 눈으로 보면 지배자의 이름이 왕에서 지도자 동지로 바뀌었을 뿐 채찍질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의 결정적인 실수는 인간을 너무 믿었다는 거죠. 그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간파했듯이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비이성적인 욕망의 화신이죠. 내가 더 많이 먹어야겠다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이기심을 변수에 집어넣지 않은 것이 마르크스 방정식의 가장 큰 오류였습니다.